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이 25억, 자, 무던 도용되면서 매도되었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오후에 나왔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흐름도 별로 좀 좋지 못했는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스닥 선물은 0.58, 예, 다우와 S&P 선물도 0.52, 0.51%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여전히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 관련되는 부분이 5%, 이 부분의 어떤 이야기로 이제 선물 흐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장기 채물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의 영머니 무브가 지금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라든지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어떤 IT 빅파마, 빅텍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원달러율 자체가 1원 30전 정도가 올라서 1353원. 뭐 국제 수익률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니까 원하는 약세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수급에는 뭐 부정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 매도가 2,500도,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도 좀 매수세를 좀 보여줬죠. 큰 물량들은 아닙니다. 근데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개인들은 매수세, 기관들은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매도. 최근에는 이제 이 개인 외국인 기관들도 그냥 엇갈리죠. 지금 수급도 지금 한 방향이 아니라 지금 엇갈리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50선까지 지금 내려왔죠. 자, 2400선 어떤 부분에 이탈되면서 지수가 반등세 흐름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뭐 내려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선에서 떨어져서 장중에 좀 반등세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그 0.72%까지 빠져서 763까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단기에 지금 9월달, 10월달에 흐름들이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제 중동 사태, 미국채, 그 다음에 유가의 어떤 등락들, 지금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지 여기도 좀 계속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고요. 예, 코스닥 쪽에서도 한 2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요, 이 탑 머티리얼즈가 상할 같은 게 가장 독특가 있죠. 이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그 솔루션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부분과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양극재 중에서 이제 코발트가 좀 안 들어가는 코발트 프리 쪽에 이제 양극재 개발 관련되는 부분 하다가 오늘 이제 이 LFP 관련되는 양극재 이제 개발 관련되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예. 아침에 이제 오전장에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좀 풀렸다가 다시 이제 상한가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나름 LNF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좀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반등세가 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오후에 좀 내려오면서 에코프로가 2.80,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 나머지 이제 뭐 이 그 셀 업체 외에 장비라든지 소재단 대부분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권, SK이노베이션도 보합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소폭 뭐 하락세,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들을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는데, 에코프로는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수요 측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머티리얼즈 관련되는 부분. 거기가 또 이제 나름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보면 오늘 지금 시장 분위기들 중에서요. 최근에 이제 미수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중지되었다가 다시 또 뭐 8월 달에 재개되면서, 예, 8월 달부터 시장 분위기가 테마주로 좀 돌아가면서 좀 버티다가 9월 달 이후에 빠졌잖아요. 보통 이제 미수라든지 신용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수야 뭐 단기 며칠짜리인데, 신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반대 매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당하기 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버리면 그 부분들 처리하는 또 물량들이 나오는데, 오늘 관련되는 부분들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 매매 금액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10월달 들어서 18일, 19일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틀 동안에 거의 8천억 가까이 지금 강제 처분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수급상에서도 이런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아침에 이제 호가가 잡힐 때 보면 그 8시나 40분부터 이제 이 미수금 관련해서 반대 매매 관련된 부분들은 정권사에서 한가로 내버리기 때문에 동시효과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의 물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이렇게 나오면 나름 이제 8천억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단기 이제 좀 바닥을 찍는 어떤 경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등의 어떤 모색들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는 어떤 흐름이죠. 이런 차원에서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의 기사에서 보면 여기 이제 시간 6시 넘어서 이제 기사 저도 봤는데요. 예. 이동채 지분 25억 무단도용 매도. 예. 과거에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뭐 유령 주식 뭐 매도 관련되는 그런 것도 뭐 뉘앙스가 생각나고, 지금 이제 이동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자에게 무단도용돼서 매도가 되었다. 공시가 나와가지고 16일, 17일, 19일 4차례에 대해서 이동채 전 회장의 이제 지분 한 3천주 가까이가 장내에서 매도가 되었답니다. 이게 규모가 한 24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분은 이제 18.84에서 18.83으로 0.01%가 줄었어요. 지금 이제 그 이동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역 중이죠. 실형을 받아서. 예. 그래서 이런 상태니까 이 무단도용이 되어서 3건의 어떤 장내 매도가 되면서 삼자에게 무단도에서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것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면서 수사 결과 및 관계 부서에 대해서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업주 계좌가 무단도용되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네이버에다 검색해서 이런 사례가 뭐 과거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과거 기사 중에서 조금 이제 가장 좀 셌던 게 2002년도인가요? 이 대우증권이 대규모 특별 손실 위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계좌 도용 사고로 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특별 손실을 입은 개인이 아니라, 예, 대우증권이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델타정보통신이라고 여기 500만 주 금액으로 258억 정도. 그래서 현대투신운용 계좌의 도용 사건과 관련해서 계좌가 도용됐다 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대우증권은 일단 거래 자금을 결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의, 그래서 해킹 관련되는 뭐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별일이 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7월 달에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많고 난 다음에 뭐 미수라든지 신용 관련되는 부분이 좀 중단이 되었다가 또 8월 달 이후에 또 이렇게 풀리고 했던 어떤 사례가 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날에 또 에코 프로비엠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미수거래 신용대출 점검률을 100%로 뭐 상향했다.
요런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계속 뭐 말씀드렸던 그 가격 라인이 110만 원대가 이제 주가가 가장 이제 강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보유자들도 보유를 할 수 있고 주가가 좀처럼 안 떨어지는 라인이 이제 110만 원인데, 여기가 이제 8월 달에는 7월 달에 빠졌다가 강하게 이제 회복을 해줬고, 8월 달에도 박스권으로 내려갔다가 회복해줬는데 9월 달부터는 이제 이게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라인이 83만원, 77만원대 요런 라인인데, 여기는 좀처럼 이제 좀 나름 강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이제 결국은 단기 반등을 한 10%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제 흘러내려서 73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라인은 이제 이것보다 훨씬 밑단에 있죠. 그 다음 라인은 뭐 40만원대가 있으니까, 왜냐면 원체 이제 가격표 자체가 컸기 때문에 가격 그 수준 자체,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이 80만 원대 이 회복들이 되지 않으면 여기가 나중에 이제 저항대로 돼 버린다든지 아니면 플랫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빠른 반등이 안 나온다면 옆으로 갈 어떤 흐름들이 높아 보이는 어떤 주가 흐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살펴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상으로는 뭐 프로그레이너 외국계는 일단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은 보유 수량을 늘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3일째하고 이제 기관들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10월달 들어서는 좀 매수했다가 줄였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량을 좀 늘려주는 흐름들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처럼 이제 추세 라인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데,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이제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는 어떤 흐름으로 주가의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흐름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반등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그 5일 안에 그 단기 반등만 나오고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이달 말에 있을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요 예측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제 그 예전가도 지금 낮추어서 하기 때문에 흥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등세 여부도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